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와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시고 올 한해 도정 방향과 역점 사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경북도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덕담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용이 덕을 쌓으면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청룡 우백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쪽은 청룡이 지키고 우 쪽은 백호가 지키는데 자는 원래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청룡이 지키는 그런 해가 되겠는데 대한민국의 동쪽은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원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이 잘 성사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2024년 갑진년 새해 화두로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선포하고 2대 핵심 키워드로 초저출생 그리고 민간 주도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지사님이 그리는 새로운 경북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작년까지는 제가 지방시대를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나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만나나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중앙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중앙에 사정하는 이런 형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만든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 그래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나라가 초저출생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대책을 248가지인가 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경상북도에서 원래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자. 새마을 운동하듯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고 또 나라 살림살이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자. 이래서 우리 스스로 경제도 살리고 지역 현안도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년사에서 17번이나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회,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뭐 우연히 얻게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능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제를 5,000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방은 중앙에서 계획한 대로, 중앙에서 공모한 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는 기획발전 특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만들어 가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자.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기에 새로운 경북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핵심 키워드, 이 초저출생 극복 방안. 이게 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에는 좀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이것은 제가 그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초저출생이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가 소멸하는 거다. 핵전쟁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예. 물론 그동안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오랫동안 돈을 한 380조를 퍼붓고 했는데도 대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경상북도는 화랑정신, 또 호국정신, 선비정신 이런 것으로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또 새마을 정신으로서 나라를 잘 살게 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저력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초저출생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먼저 극복하는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초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고 예. 공무원들과 또 전문가들과 끝장 토론까지 하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 모두가 나서서
새마을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서 나라를 잘 살게 했듯이 우리 경상북도에 사는 초저출생과의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초저출생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방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키워드를 보면 민간 주도 경제, 결국은 뭐 투자 얘기겠죠.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나라 세금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한 60조가 더 적게 들어왔어. 그리고 지방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건전 재정을 하겠다. 빚내 가지고 사람 살림살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활성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잘 안 풀 때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재정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민간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와 또 중앙정부은행 그리고 민간이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에서 기본 돈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쉽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면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구미의 근로자 기숙사를 만드는데 이것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돈을 투자하고 모태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럼 한 10% 정도 투자를 해주면은 민간이 와서 절대 손해는 안 보고 또 민간이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쉽습니다.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에 땅을 사는데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그렇다 보면은 투자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구미 기숙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호텔을 짓는다든지 또 관광공원을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은 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느냐,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냐, 이것이 교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애들이 여기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취직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럼 이제 유목민 생활이 아니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공부하러 멀리 떠나고 특히 수도권으로 가고 또 외국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태어나서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민 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이 소멸한 이유가 대부분이 지역을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떠나느냐? 대학이 졸업해서 취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각 시군에 대학 학과를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거기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KUCT라 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의성군에 세포배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세포배양 전문 학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를 의성군에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의성군 출신 학생들이 그 배양학과에 들어가고 지금 배양 관련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한 15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운영해서 인재를 키우고 인재를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인재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결혼하면은 집을 마련해주고 또 아기를 놓으면은 방금 초저출생 대책에서 아기를 공동으로 키워주는 이런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울릉도에도 학과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대학에서 울릉도에 울릉학과를 만듭니다. 울릉이 섬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겠다 하니까 울릉도에 있는 독재가가 땅을 내가 내겠다. 건물 짓는데. 그래 1000평을 자기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난양공대가 있는데 그게 부총장 조남준 박사가 울릉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울릉도에 특이한 씨앗이 있고 무슨 돌이 광석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자본으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연구를 하겠다.
그래 되면은 울릉도에 원래 대학 갈 학생이 몇 명이냐 보니까 인문고 대학생 1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에서 15명 중에 10명을 그 과에 입학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울릉도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대학 그 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에 울릉 중학생이 울릉고등학교로 진학을 반도 안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원래 이제 1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네네. 졸업생이 42명인데 중학생 31명이 울릉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대요. 울릉군수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다. 또 울릉학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KUCT를 만들어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예. 자 이제 뭐 신공항 얘기를 좀 해보죠.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석이 이제 신공항일 텐데 지난해 사실 화물 터미널을 두고 지역 간에 지금 갈등이 있었는데 복수 화물 터미널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올해 신공항 관련 역점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공항은 뭐 2030년 계약을 목표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군사공항은 대구시에서 지금 건설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뭘 할 거냐. 민간공항 만들고 군사공항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을 하고 그래도 계획을 공동으로 참여해서 일을 지원해드리고 우리는 의성 관련해서 공항시티를 만들고 또 의성에 관광단지를 만들고 또 공항으로 오는 길들이 있습니다.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제대로 되도록 예타할 건 예타할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을 금년도에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완전히 수립할 수 있는 이 금년이거든요. 금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항시티, 의성에 구성되는 이 도시는 스마트 시티라 이래서 지금까지 모든 그 기술을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지금 제가 관광 관련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민자 펀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지금 그 관광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00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1,000억에 민자를 투자를 하면은 한 1, 2조짜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관광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의 먹을거리 미래 신산업 진행 상황을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주요 도시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죠. 구미 반도체 그리고 포항의 2차 전지, 안동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뭐 순차적이긴 하지만 2030년까지 뭐 200조, 80조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경북이 성장하는 데 큰 기반이 되겠죠? 예. 이제 특화단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포항은 포항 제철, 제철로 인해서 이 나라 산업의 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의 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구미 전자단지를 대신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됐고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 할 정도로 바뀌고 있고 또 포항은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되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지역 작년도 우리 지역에 투자 받은 게 한 14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많은 것이 2차 전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이것을 우리가 특화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경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동 지역에 바이오 산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 바이오 특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이오 특구가 바이오 산단과 바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생명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특화단지 2개와 바이오 특구 이것을 더 확대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또 먹거리로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연계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제 취임 이래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수도권 블랙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고루 잘 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획기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경북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시면서 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도 하셨죠. 예, 예. 이 디지털 전환을 경북 주도의 지방시대 활로로 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발전하는 거는 과학기술이거든요. 국방력이 보탬이 되는, 국방력이 든든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과학기술로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근데 과학기술력이 대부분이 수도권에 다 가 있습니다. 예. 뭐 대전에도 과학기술 지역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대전까지는. 근데 경북의 과학기술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이 어렵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디지털로 입히자.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에 디지털 입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도 선언해서 예. 메타버스 관련 기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가 있고 국가 예산도 많이 받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또 지금 AI 시대거든요. AI에 관한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예산이 AI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전부 분석해서 AI 관련 기술을 우리 경북에서 좀 더 입히는 경북의 산업에 AI를 입히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디지털이 기본이고 예. 거기에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경북에서 주도해 나갔다는 것이 과학기술 시대를 열어나가는 경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구 감소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인구 감소 그리고 노동력 부족 지역이 안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을 다문화 공동체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좀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이게 이제 외국인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센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경상북도가 이렇게 선제적인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또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걱정할 정도로 소멸하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전 세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서 오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80년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건 미국만의 힘이 아니고 미국에 온 세계 인재들의 힘입니다. 세계 인재들이 미국에 모여서 기업도 만들고 잘 살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문을 닫아놓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자. 그래야만이 한국도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에 우리 대학들이 텅텅 비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기들을 적게 놓기 때문에 이 학령 인구, 그래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된 애들이 지금 애들이 대학 갈 때 되면은 우리나라 대학 그 30%만 살아남습니다. 30%. 나머지는 다 이 전원이 대학 가더라도 30%밖에 못 채웁니다. 예. 지금 대학 학생들 한 55만 들어가는데 지금 태어나더니 한 20만 배 안 되잖아요. 예. 그게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이 사라지면은 그 지역이 소멸합니다.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자. 외국인 유학생을 받으면은 그 유학생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유학생들이 대부분 일하러 옵니다. 예. 학교에 정만 두고 일하러 다니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일을 하고 부모, 가족을 비자를 주어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그러면 노동력도 우리가 부족한데 늘어나고 학교도 채울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광역 비자, 시도지사가 비자를 발급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올 수 있는 그 국가에서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매도시가 전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 자매도시에 가서 실력 있는 학생들 또 신뢰에 가는 가족들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비자를 발급해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는 이민을 받아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저가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도 그런 사람 들어왔을 때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다민족 국가로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또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외국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기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재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이제 우리나라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재난 대응 계획, 뭐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재난 관련해서는 이 국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죠. 그런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 지역도 산불도 많이 나고 예. 또 홍수도 많이 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에 있습니다. 그 미리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재난안전실이 있고 행정국에 있는데 그거를 금년도부터 통합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으로. 그래서 아주 규모를 키웠습니다. 재난은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재난이 났으면 이거를 빨리 복구하도록 행정은 시군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재난을 어떻게 예방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인명 피해를 막는 겁니다. 인명 피해를. 그래서 지난번에 예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산사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제가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대피하라 해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50년 살았는 집이 한 번도 그런 산사태로 무너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 대피시켜야 됩니다. 강제 대피. 오늘 비가 어느 정도 왔다. 산사태가 우려된다. 그러면 강제 대피시켜야 되는데 대피 시설이 있느냐 이게요. 만약에 지금 마을 해관에 강제 대피시켜 놨다가 그 마을 해관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피해를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피 시설을 어떠한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한 대피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도 높은 그 지진 7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대피 시설을 곳곳마다 만들자. 우선에 우리 경상북도의 4개 시군에 작년에 산사태가 많이 났는 지역부터 대피 시설을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피 시설 하나도 제대로 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 산사태 나기 전에 또 산불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보고 사이렌 울리면서 좀 다니라. 특히 산불 날 때는 그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불을 켜가지고 산불이 나거든요. 또 잡초 같은 거 태우지 마라 한 데도 태우고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사이렌 불면서 산불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주는 이런 대책도. 그래서 저는 예방에 주력하되 피해가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말까지 대한민국 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지사 성장회의 재개, 또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 뭐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사 협의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예, 과거에는 이제 시도지사 회의가 친목단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지방회의 법이 만들어져 법률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8기 시작하면서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이제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그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이 나라는 5만 불 초인류국가 가기 힘든다. 그래서 대통령께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수위 할 때 균형발전 TF팀을 만드는 이유도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그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일을 더 열심히 챙기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건 더 요청을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관리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내놓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시도지사 회의에서 한일 지사 회의를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5년, 6년이 단절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일 지사 회의를 일본 측에서 요청해서 작년도 11월 1일, 2일간 이틀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한 6번, 7번 만났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진 데다가 지방 정부끼리 간에 교류를 하니까 더욱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일 지사에 됐고 한중 지사 성장 회의도 있었는데 지금 한 6년째 지금 단절이 돼가 있습니다. 그걸 작년 말에 제가 중국에 가서 한중 지사 성장 회의도 복원을 하자 하니까 그쪽에서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5월경 이번에는 한국에서 할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지방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방 시도지사도 무슨 외교를 하나. 대통령 중앙에서 하는 외교는 큰 틀에서 하는 거고 또 지방 정부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생을 받아들인다, 노동력을 받아들인다, 그 나라 가서 우리는 새마을 사업을 해준다. 이런 걸 해서 국가 간에 못하는 일을 지방 정부 간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키트를 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예, 앞으로 예.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사님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게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셨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거란 말이죠. 어느 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어떠십니까? 예, 뭐 저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도민들께서 후한 점수를 줬다 이런 생각하고 좀 더 잘해라 이런 뜻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항상 요청하는 도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질을 높일 수 있느냐,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세계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출산 문제 이거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출산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가서 지쳐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지쳐 있거든. 그리고 우리 또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살률이. 이 자살률이 세계 1등이니까 내 삶이 고달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민 행복, 우리 특히 경상북도에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치중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연계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미 뭐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 살리기 전도사 뭐 이런 별명을 갖게 되셨어요. 평소 예. 수도권 병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병.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너무 서울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한강 중심을. 지방의 모든 재원을 다 뽑아서 서울가 쓰는 겁니다. 그 인재도 다 뽑아 쓰고 재원도 다 뽑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피폐해졌습니다. 1970년까지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인구 1등이었습니다. 그 말은 농사 짓고 살 시대는 경북이 제일 살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게 산업화 또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세계화되니까 수도권으로 가야지만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살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발전이 된 게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들이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많지만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또 수도권으로 갑니다. 예.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취직을 하더라도 직권을 만한 월급 받으니까 서울 집값 비싸지요, 물가 비싸지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결혼해도 아기 놓으면 또 학원 보내려네, 뭐 하려네, 집착만 하려네.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남아도 지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병이다. 이 병이 어디로 갔느냐? 초저출산으로 갔다. 청년들이 한 55%가 수도권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결혼도 제일 적게 하는 게 수도권이고
결혼해도 아기를 제일 적게 놓는 데가 수도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0.7 정도 작년에 될 것 같은데요. 출산율이. 수도권은 0.5 미만입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이 제일 적습니다. 출산율이. 그래서 이게 수도권 병이지. 지방에 흩어져 살고 아까도 이야기한 정주민 체제로 여기서 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 취직하고 정주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행복합니다.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자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게 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출산도 공동으로 해주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수도권 병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발전 못하는데 수도권 병을 고치는 건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가장 현안 초저출생 이걸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지방시대, 이 자치분권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행정통합론이 뭐 활발히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서 지난해 그 김포발 메가시티론이 나오면서 다시 이 문제가 좀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 행정통합 논의 올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9년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하자 이래서 공론화위원회 과정도 다 거쳤고 경상북도에서는 한 55% 이상이 찬성을 했거든요. 뭐 대구도 한 50% 가까이 찬성, 경북이 좀 더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총선이 그 21대 총선이 앞에 있어서 총선 때 이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은 도청을 또 옮겨가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통합이 임시 중단하고 다음에 총선 끝나가 하자 이래 돼 가지고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해결 못하고 넘어왔는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때문에 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저는 메가시티 서울을 찬성을 했습니다. 왜? 서울이 동경이나 이제 북경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이 대부분 서울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경기도를 해놨지. 서울에서 직장 다 다니고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그걸 본 서울로 돌려주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서울은 국가 경쟁력을 갖고 그 대신에 서울을 메가시티 만들기 전에 지방정부도 지방도 메가시티를 먼저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하고 부울경 통합하고 충청도 통합하고 호남 다 통합하면 500만 이상 도시들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이상 도시가 되면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수도권처럼 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이 문제를 서울과 똑같이 해주면은 우리도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고 수도권의 블랙홀로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에 하나의 또 수도권이 있고 부울경에 또 하나의 수도권이 있고 충청도도 있고 호남도 있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또 이제는 세계 경쟁이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일본 갔다 왔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일본 갔다 왔다가 아니고 동경을 갔다 왔냐 오사카를 갔다 왔냐 나고야를 갔다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도 우리가 중국 갔다 왔다 이 소리 안 합니다. 상해 볼일 봤다, 북경 갔다, 청도 갔다 왔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LA 갔다 왔다, 뉴욕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야지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 통합은 이번 총선 끝나면은 바로 공론화 또 거쳐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대구 경북 한 지자체가 만들어지는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대구 경북이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들고 그 어려운 경우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역도 몸집을 키워서 경쟁력을 키워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총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오와 보복의 정치로 이어지는 극단의 정치 토양 이게 민주주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민주주의는 원래 갈등이 있고 투쟁을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은 뭐 싸움을 위한 싸움이다. 상대가 이렇게 주장하면 반대파에서는 반대당 무조건 반대하고 그렇게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 화합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 당이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성숙된 정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는 많이 성장했는데 정치는 아직 후진국형 아니냐. 우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저는 비교적 싸움을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만나서 이야기해서 해결하자. 저는 국회의원 할 때 야당, 제가 야당일 때는 여당, 여당일 때 야당, 반대당 국회의원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좀 달라지려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이 그런 새로운 대화와 타협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선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기본이 이제 대화와 타협일 텐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결이 된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처럼 지사님께서는 18대, 19대, 20대 삼성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이번 총선 전망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 야박하지 않다. 그럼 대통령 뽑아놓고 일도 못하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일 잘하도록 엄청나게 민주당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돼 정권이 바뀌다 보니 거대 야당이 됐는데 이번에 뭐 거대 여당은 안 되더라도 여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항상 어려울 때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심각한 정도의 그런 결과는 아닐 것으로 생각해서 여야 간에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총선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대구 경북 시도민들 그리고 뭐 출향민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니까 이분들에게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 이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현재도 중심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적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구 경북 분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나라를 구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서 다시 새마을 운동 하듯이 새로운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을 떠나서 출향민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도 바람을 일으켜서 대구 경북에서 출발한 새로운 운동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우 지사 모시고 2024년 경북도정의 주요 방향과 역점 사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TBC 보도기획 지역이 미래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에게 길을 묻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